조금만 키워주세요. 이제 됐나요? 넵, 바로 해요? 넵. 네,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제는 상태 관리랑 주 스탠드를 골랐는데, 주 스탠드를 고른 이유가 이번 저희 아보 프로젝트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주 스탠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또 처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 또 리액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용진님이 리액트 설명을 하면서 상태 관리 쪽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네. 부분은 조금 가볍게 아신다 생각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 모르는 게 생기면은 바로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일단, 리액트에서 이제 프롭스랑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스테이트는 컴포넌트가 관리하고 있고, 프롭스는 컴포넌트 간의 그 상태를 주고받을 때 쓰던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발생하는 조건이 총 세 가지라고 이렇게 나눠서 보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됐을 때 이제 자식 컴포넌트는 무조건 리렌더링이 발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자식 컴포넌트는 어떤 이게 부모 컴포넌트고, 그리고 여기에 프롭스로 넘기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자식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얘는 그냥 프롭스로 넘기는 컴포넌트고, 여기서 말하는 자식 컴포넌트는 이 부모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걸 자식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요 자식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되는 조건이 이제 부모가 리렌더링이 발생을 하면 얘는 반드시 리렌더링이 된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달받은 프롭스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모 컴포넌트 내부에 아니지. 어떤 다른 컴포넌트랑 이렇게 연결을 할 때 프롭스를 주는데, 그 프롭스의 밸류 값이 뭐 스테이트를 넘긴다 했을 때 스테이트가 3이었는데 얘를 4로 바꾼다 했을 때 그 컴포넌트는 업데이트가 된다, 리렌더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컴포넌트 자체의 스테이트가 변경되었을 때 리렌더링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그 스테이트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리렌더링이랑 정말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관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의 뭐랄까 성능과 정말 연계가 깊은 거죠. 네, 그래서 가끔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한 번만 리렌더링이 돼야 되는데 막 두 번, 세 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꿨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또 부모 컴포넌트에서 리렌더링이 발생을 했나? 이런 걸 생각하시다 보면은 트래킹이 된다. 그래서 리액트의 스테이트가 저번에 한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있나요, 아직도? 난가? 있으면 한 번만 다시 설명하고 가게. 괜찮아요. 어차피 이해 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들어봐. 그럼 들어봐요. 강제주의. 들어봐. 응, 강제로 주입해보겠어. 리액터 궁금하시다면서요. 되게 쉽게 예제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벤트에서 변경되는 동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타입이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의미를 하긴 하는데, 이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안에서 관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로 인해서 렌더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요런 화면 우리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네. 쇼핑할 때. 네.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금액과 수량이 변경이 되죠. 여기서 상태를 수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이라는 상태가 변화했을 때 바뀌어야 하는 점, 금액과 여기서 보이는 수량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리렌더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테이트가 뭔지 알았다. 그죠? 스테이트가 상태라는 거죠.
그죠? 이 수량이 상태라는 거 지금. 네.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유즈 스테이트 진짜 많이 봤잖아요. 지금 용진님 코드에서. 네. 유즈 스테이트라는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그 수량을 카운트라고 하고 이 카운트를 변화하는 함수를 set count라고 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금액이 6,98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금액은 펄 프라이스 곱하기 요 카운트 상태값 수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카운트가 변경될 때마다. 이래서 이제 화면에 리렌더링이 발생할 때 상태값만 바뀌어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바뀌는 부분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요 밑에 버튼이 있고 양옆에 있고 가운데 수량이 있죠. 가운데 스팬 태그를 해가지고 수량을 썼어요. 버튼을 두 가지 놨는데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각각 버튼을 누를 때 온클릭 이벤트로 해가지고 셋 카운트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원래 기존의 카운트보다 플러스 1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을 하는데 0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면 둘 중에 큰 수인 0이 세팅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벤트 처리를 해주는 거죠. 솔탄 마우스래. 마이크 소리 완전 찢어졌어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기- 잠깐 물 마시고 같은데, 왔어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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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 상태라는 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특정 컴포넌트 안에서만 관리되는 거고 다른 컴포넌트들한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가입 폼 같은 것들은 다른 화면에다가 그거를 저장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면에서만 그 컴포넌트 안에서만 관리되는 상태다 해서 지역 상태라고 하고 컴포넌트 간 상태가 있다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펄 프라이스를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컴포넌트 내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를 보내야 할 때 그걸 프롭스로 넘기는데 그래서 컴포넌트 간 상태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게 서로 전달되고 있는 상태 프롭으로 넘기는 거 네. 네. 요런 것들을 컴포넌트 간 상태라고 하고 우리 그 프로젝트에서는 화면에서 모달로 넘기는 그런 밸류들을 프롭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역 상태다 하면은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인데 이거는 로그인 데이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최상위 페이지에서 로그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고 그 권한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역 상태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이 전역 상태는 기본적으로는 최상위 페이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용하는 페이지까지 프롭스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헷갈리는 점 또 유즈 스테이트 훅을 사용해서 set state 함수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바꿨잖아요. 네. 왜 스테이트는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면 안 될까? 사실 그런 의문도 들 수 있거든요. 처음 네. 배울 때 저도 그랬고. 그 이유는 이제 단일 출처,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출처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 지금 화면이에요. 프로젝트 화면. 네. 프로젝트 화면에서 예를 들어 로그인 데이터를 각 컴포넌트별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뭐 제 데이터 유저 이름이 원예진의 권한이 관리자였어요. 근데 김용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간 강사로 권한을 바꾼다 했을 때 각각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꾸면 얘네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컴포넌트가 각각 스테이트를 갖고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전역 상태로 로그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러면 얘가 변했을 때 스테이트가 한 개이기 때문에 다 변경이 되겠죠. 네. 여기 이해됐을까요? 네. 응. 안 됐대요. 자, 여기 페이지에서 스테이트를 여기만 갖고 여기 각각 필요한 이유가 여긴 이름이 보여야 되고 여기는 권한별로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여야 되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로그인 데이터 그 기본 정보가 또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 스테이트들을 원래는 하나만 가지고 각 페이지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각 컴포넌트별로 로그인 데이터에 대한 그 스테이트를 따로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얘가 변경했다고 다른 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름을 김용진으로 바꿨는데 여전히 원예진으로 보이고, 관리자에서 시간 강수로 바꿨는데 여전히 메뉴바는 다 보이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무조건 한 개여야 하고, 그 스테이트를 바꾸는 것도 set state 해가지고 그 함수만 사용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데이터 무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혜진님은 이해했을까요? 또 다른 분 질문은 없을까요? 여기까지? 네. 저기 그리고 이해가 된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로그인 데이터를 전역 상태로 관리를 하고 프롭스를 넘기면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전역 상태는 최상위에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각 페이지 그 각 컴포넌트마다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프롭스로. 네. 그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액트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컴포넌트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내부에 컴포넌트가 이렇게 쪼개서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네. 내가 써야 되는 데이터는 여기서 쓰고 여기서만 쓰는데, 여기서 스테이트를 선언을 했다고 여기서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프롭스를 넘겨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나가는 이 두 개의 컴포넌트들은 그 스테이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애들인데, 얘네가 계속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얘네는 오로지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이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선언한 컴포넌트를 찾으려면 타고 타야지 자꾸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작은 페이지라면 상관없겠지만 뭐 엄청 큰 프로젝트에서는 저 전역 상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컴포넌트를 제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역 상태 관리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한 곳에서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역 상태 관리가 필요하다가 그래서 나온 거고, 이런 현상을 프롭스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릴이라고 하면 그거 도구 아시죠? 하고 드는 거. 그거예요, 그거. 드릴링. 진짜 판다. 이게 진짜 그 대표적인 무시무시한 짤인데, 가장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를 프롭스로 넘겼어. 그럼 그 밑에서 또 넘겨, 밑으로. 이런 짤까지 나올 정도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랑 프롭스의 그 사용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전역 상태 관리이다. 프롭, 나쁜 문명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역 상태 관리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이걸 사용하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리덕스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점유율이 높은 툴이긴 하지만 좀 더러워요. 너무 오래 배워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리액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역 상태 API만 가져다가 쓰면은, API가 아니라 라이브러리만 가져다 쓰면은 되는 건데, 거의 리덕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우리 맞나? 스프링 M 모델 컨트롤러 뷰 MVP라고 하죠? MVC? MVC처럼 리덕스는 그렇게 각각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걔네들을 연결을 해줘야 되고, 막 타고 해서 각각 뭐 어떤 스토어랑 디스패처랑 액션이랑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하기엔 러닝 커브가 너무 긴 거죠.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스탠드라는 게 나왔고 요즘은 또 이게 대세라고 해서 이걸 가져왔고요. 또 저희 지금 프로젝트가 각각의 역량이 또 많이 다른 상태다 보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온 거죠. 주스탠드는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스터디에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스탠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스탠드는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상태라는 뜻이래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생태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다. 아까 제가 저녁 상태 관리를 여기 저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스토어라고 얘기를 부를게요, 이제. 네. 그래서 주스탠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저장소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보통은 저장소 같은 경우는 어떤 컴포넌트 내부에서 같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 TS든 JS든 파일을 따로 빼가지고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 파일을 따로 빼서 스토어를 만들어주고 그 만든 스토어를 가져다가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돼요. 네. 스토어를 만드는 방법. 일단 지금은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이 됐어요. 네. 네, 그거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스탠드라는 라이브러리를 깔았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cre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데 먼저 타입에 대해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 주스탠드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용 방법에서 보여준 예인데 bear라는 스테이트를 만들게요. 그 bear 스테이트 안에는 bears라고 하는 넘버 타입의 키값이 있고 두 개는 펑션이에요. 하나는 이 bears의 객체 수를 늘리는 거고 하나는 이 bears의 객체 수를 0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건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타입을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펑션 있고 리턴 값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준 거고 create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선언을 하는데 우리 스토어를 만들 때는 리액트에서 훅을 사용할 때 use를 붙이잖아요. 네. 얘네도 훅처럼 use하고 상태 값 그리고 스토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국룰이래요. 그래서 지금 bear가 여기서 관리할 상태이기 때문에 use bear store라고 만들었고 이거를 create로 해갖고 이거에 리턴된 어떤 스테이트는 이런 이런 타입일 거다. 제네릭으로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기본 파라미터를 사용을 할 건데 얘네는 파라미터가 3개가 있어요.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거랑 현재 상태를 가져오는 거랑 약간 커스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PI가 있긴 한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요거 set. 네. set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set을 사용해가지고 이 스토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스의 초기 값은 0이 될 거고 increase population 했을 때 이 지금의 스테이트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트는 이거 전체를 의미해요. 이거 value 아니 스테이트 전체 전체의 키값 베어스는 지금 넘겨준 state.bears 플러스 1 요거 이해되세요? 그게 왜 전체를 넘기는 거예요? 스테이터스를 상태로 변수로 받아서 넘기는 거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set이라는 건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인데 얘를 함수를 매개 변수로 준 거예요. 기본 매개 변수로. 네. 파라미터로.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set을 하는 건데 이 set 함수에서 리턴 값은 완전 교체가 아니에요. 보통 여기서 리턴하는 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는 bear 이거 다 없어지고 그냥 bears만 남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분 병합이에요.
완전 교체가 아니라 부분 병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게 이해가 안 되신 게 아니라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신 건가요? 그 셋의 스테이트를 해서 이제 펑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화살표 함수 네. 그 펑션에서 그 왼쪽에 스테이트가 그 지금 크레이트 베어 스테이터스 셋하고 화살표 한 다음에 이 전체라고 하셨잖아요. 중괄호부터 스테이트가 셋, 네, 중괄호부터 이거다. 네.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셋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매개 변수가 네. 요 스토어에 있는 모든 상태 값을 넘겨줘요. 객체로. 이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네. 이거인 거예요. 이 객체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스테이트로 받아서 그 스테이트 점 베어스를 해야지 이 진짜 실제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다. 오케이? 네. 여기는 객체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 자체가 객체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스테이트 점 베어스 플러스 1 얘는 하나씩 늘리는 함수일 거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상세하게 쓴 거고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요게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이긴 한데 요렇게 화살표 함수하고 지금 여기 리턴이 생략된 거거든요. 네. 펑션이 아니고 그냥 객체거나 뭐 그냥 밸류 하나다 뭐 이런 거면은 리턴이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객체 하나를 리턴 값으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넘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요 객체로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베어스에 해당하는 값만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완전 교체가 아니라 부분 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remove all 같은 경우도 set으로 해갖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상태의 베어스 값이 몇인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초기 값을 0으로 했던 것처럼 베어스 값을 0으로 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객체 자체로 이렇게 넘겨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만약에 뭐 이거는 거의 사용하실 일 없을 건데 스토어 안에 있는 뭐 베어스 것만 빼고 나머지 얘네를 다 지워버리고 싶다 하면은 뒤에 이렇게 true 하나만 넘기면 아예 완전 교체가 된대요. 부분 병합이 아니라. 그래서 실수라도 여기 true를 넘기시면 약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얘는 약간 실사용 예제? 처럼 가져온 건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혹시 제가 지금 몇 분이나 했죠? 23분이야. 23분? 그럼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use 앱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앱 스테이트라는 상태를 가진 스토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앱 스테이트 안에는 유저 그리고 알람 알람 어레이들 그리고 로그인 함수, 로그아웃 함수, 그리고 요 알람 목록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그 알람 목록 중에 하나를 읽음 처리하는 거, 요렇게 스테이트를 관리를 해줄 건데, 요거는 이렇게 스테이트를 빼는 이유는 요걸 그러니까 쓰는 컴포넌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저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알림은 아이디,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읽었냐 안 읽었냐 하는 부울림 값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배열 처리를 해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정의를 해주고 나면 마찬가지로 set 하고 리턴 값을 초기에 유저는 없으니까 로그인 되기 전이라서 널 이렇게 줄 거고 알람도 빈 배열 그리고 로그인은 셋하고 이 유저를 넣어줄 건데 로그인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유저가 파라미터로 유저라는 값을 넘겨줄 거야. 근데 그 유저에 어떤 객체가 올 거냐면 이거야 하고 알려준 거예요. 타입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이제 네. 유저라고 했을 때 set 유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문법상 요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그아웃도 유저를 널로 바꿔준다 하는 그런 함수인 거고, add notification 했을 때는 메시지를 넘겨줄 건데, 이거는 이제 스트링 값이고, notifications의 그 어레이를 수정을 할 거야.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state.notifications에 있던 내부에 있는 알림들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더라? 설정 뭐라 그랬죠, 이거? 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제 썼는데 내가. 점점점. 점점. 구조분해 할당. 구조분해 할당이라고 하는데, 요게 어떤 거냐면, 요게 뭐 A 하는 객체, B 하는 객체, C라는 객체가 있으면은 얘를 뭐라고 할까? 어레이라고 할게요. 이런 게 있으면 이 어레이에 있는 요 값들만 가져가고 싶을 때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면은 요 안에 있는 얘네가 이게 이꼴 A, B, C가 되는 거예요. 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쓰는 언어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왜냐면 기존에 있던 알림들은 유지를 한 상태로 하나만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Yes.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알람들 쭉 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객체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id는 이제 현재 시간을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바꿔준 거고, 메시지는 넘겨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 리드는 초기 값이니까 false다. 요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어디서든 뭐 노티피케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읽음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토어가 필요한 이유고 스토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앞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하는 저거는 스토어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쵸? 밑에 사용하기가 있구나. 네, 계속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를 일단 만들었으면 가져가다 써야 되니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에이트 함수로 만든 스토어들은 불러올 때 매개 변수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필수로 오는 첫 번째 인자는 필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선택이에요. 옵션.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셀렉터라고 해가지고 그 스토어에서 어떤 상태를 보고 있을 거냐. 그 컴포넌트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유저랑 노티피케이션즈가 있는데 로그인 영역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럼 얘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만 구독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셀렉터를 사용을 해갖고 나 이것만 필요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스토어한테. 그게 셀렉터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는 가져온 스테이트를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이제 얘가 자동으로 원래 알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스텀으로 비교하고 싶어 했을 때 커스텀 함수를 추가해줄 수 있어요. 얘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그냥 전체 다 가져오기.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상태의 내부의 값들 지금은 정말 많잖아요. 네. 저것 중에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은 이제 전체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저하랑 아주 바로 연결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는 사용을 안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즈 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런 거 사용하려면 유즈 앱 스토어라고 하겠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 안 하고 보통 디버깅용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안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단일 값으로 선택해 오는 거는 아까 유즈 앱 스토어 위에서 만든 그 유즈 앱 스토어를 스테이트로 이렇게 받아와요. 받아와서 state.user.id 해가지고 id만 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스테이트.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트란 이거. 아,
네. 거기서 state.user.id인데 요거 네. 그거를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요게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일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두 개가 필요하다 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냥 두 줄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유저의 아이디가 바뀌었을 때만 리렌더링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 유저 네임이라는 컴포넌트는 유저의 아이디가 바뀌었을 때 리렌더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이 상태 값을 이 컴포넌트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바뀌면 리렌더링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단일 값을 여러 개 필요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헤더를 이렇게 만들면은 로그인 영역이 있고 알림 영역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나는 유저도 필요하고 노티피케이션즈도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두 줄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바뀌면 이 컴포넌트는 리렌더링이 돼요. 네.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일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이거나 이거가 변경이 되면 유저네임은 리렌더링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요거를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을 해가지고 객체나 배열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어요. 요게 좀 더 코드가 깔끔하기는 한데 복잡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 것 같으면은 사실 가독성은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심화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받아올 것 같거든요. 그냥 스테이트하고 그 안에 있는 너츠랑 허니 해갖고 요 밸류들을 갖고 와서 객체로 받을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은 유즈 쉘로우라는 거를 쓴대요. 네. 근데 이제 유즈 쉘로우가 뭔지 모르겠는 거죠, 저는. 그래서 왜 얘 하나만으로 그냥 이렇게 불러오는 게 되는가, 그리고 얘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코드가 이 코드랑 같은 코드더라고요. 아까 제가 필수인자랑 선택인자가 있고, 두 번째는 커스텀 비교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렇게 갖고 오는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낸 객체를 예를 들어 너츠를 원래 3이었는데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냥 3 그대로 줬어요. 다시. 그랬는데 이 메모리 값이 바뀌게 되면서 얘가 안에 밸류 값이 같은 건지 안 같은 건지 모르고 주소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이네 이러고 리렌더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 상황인 거래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즈 쉘로우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결국엔 이런 코드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두 가지의 너츠랑 허니를 볼 건데 스테이트로 볼 건데 커스텀 함수로 이게 이전에 원래 객체고 이게 새로운 객체다, 바뀐 객체다라고 했을 때 A의 너츠는 B의 새로운 값이 B의 너츠랑 같냐, 그리고 A의 허니랑 B의 허니가 둘 다 같냐, 둘 다 같으면 문제 없으니까 리렌더링 안 해도 되고 둘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리렌더링 발생시켜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거를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유즈 쉘로우다. 이게 결국에 같은 의미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액션만 가져오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까 스토어에서 만든 펑션들 로그아웃 같은 그런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같은 것들. 근데 걔는 그냥 펑션이라서 스테이트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리렌더링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펑션만 가져와가지고 단순 함수 실행인 경우에는 리렌더링 없이 액션만 가져올 수 있다. 단, 이 액션으로 인해서 스토어의 스테이트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면 렌더링이 일어나나요? 이런 건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어 로그아웃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버튼인 거잖아요. 네. 얘가
리렌더링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누르면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테이트, 아, 이 네. 유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는 리렌더링이 발생을 할 텐데 얘는 이거는 상관이 없다. 렌더링이랑 상관없다. 네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커스텀 함수는 뭐 아까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컴포넌트 외부 스토어에서 사용하기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사용 안 할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읽어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까지. 네. 네. 완전 재밌게 들었어. 앞으로 프로젝트 개발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해주십시오. 짝짝.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네. 영성님, 이거 채팅을 열면은 그 이름이 보이게 돼가지고 마이크 킬 수 있어요? 잠깐? 제가 말로 할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노. 아니요. 그냥 여기다 채팅 얘기해주세요. 올려주시면은 제가 말로 해도 돼요. 그걸 제가 읽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올려주세요. 자문자답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아니야, 그냥 켰어. 아, 그래? 너무 길어서 지치신 거 아니죠, 다들? 아니에요. 유진이가 나 멱살 잡고 끌고 갔어. 한 번은 이해를 시켜주고 싶었어. 매번 리액트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알았어? 이제 리액트, 재밌겠다 이러고 처음에 봤다가 보면 볼수록 그냥 꼬부랑 글씨처럼. 요거 펄시스트 라이브러리를 따로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 문서에서 라이브러리를 따로 다운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도 추가로 더 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은 공식 문서 확인하고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확실한 건 라이브러리를 따로 써요. 그 리덕스나 뭐 리콜 같이 펄시스트 개념들 추가하면은 라이브러리 따로 쓰잖아요. 이미 쓰고 계시구나. 저도 근데 그 부분은 보통 공부하면서 다 같이 하니까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더 알고 있는 부분은 없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주스탠드는 처음이어갖고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넵. 그러면은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